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퍼센트 농도와 그리고 몰 농도의 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농도의 전환을 한번 배워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보면서 자유자재로 농도 전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도의 전환 봅시다. 자, 농도 전환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농도의 정의 정도까지는 암기해가지고 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비례식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용액의 질량이 몇 그램, 용액의 질량이 몇 배 증가하면 용지의 질량도 몇 배 증가해. 용액의 부피가 몇 배 증가하면 용질의 몰수도 몇 배 증가해. 이런 식의 비례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용액의 전환부터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여러분들 정리해서 용액의 전환에 대한 문제 파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팁을 하나 주자면 농도 전환을 할 때는요, 분자에서 분자를 유도하고요, 분모에서 분모를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여러분 화학에서 나오는 그 분자, 단원자 분자 이런 식의 분자가 아니라 그 분수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이 친구의 정의가 뭐야? 언제나 우리 정의로 가는 거. 정의. 용액의 질량이 있어, 용질의 질량이 있어. 자, 근데 얘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몰 농도의 정의는요, 용액의 부피가 있고요, 용질의 몰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분모를 뭘로? 용액의 부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분자를 뭘로? 용액질의 몰수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 질량이 없어지면서 부피가 생기려면 어떤 값을 얘한테 곱해야 되는데, 자, 이 단위라고 가지고 있는 게, 자, 이 단위를 없앤다고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질량이 분모에 있고요, 그리고 리터가 분자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약분되면서 리터가 튀어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리터 퍼 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리터 퍼 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진 물리량이 뭐가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 밀도 기억나요? 밀도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지. 이거 단위 뭐야? 그람 리터. 즉 리터분의 그람이죠. 리터분의 그람이 뭐야? 역수잖아 지금. 이 밀도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density라고 해서 D라고 썼는데요, 이 밀도의 뭐야? 역수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밀도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바로 용액의 질량에서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곱하기 밀도의 역수 또는 밀도로 나눠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용질의 질량에서 용질의 몰수 구한다. 요건 많이 했잖아 우리.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럼 뭘로 나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 이게 화학식량이야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렇지, 이거를 얘를 만드는 거니까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 즉 화학식량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라고 하는 거. 왜? 요게 역수니까 그람 퍼 몰이 약분되면서 역수가 치워지면서 몰 퍼 그람이 되는 거고요. 몰 퍼 그람에서 그람 약분되면서 몰수가 샥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을 밀도로 나누고 용질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먼저 큰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선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1, 2, 3번을 한번 풀어보면서 실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습 1번입니다. 20%래 얘들아. 이렇게 보는 순간 나는 뭘 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용액이 100g 있어? 그 안에 그럼 용질 몇 g 있는 거야? 20g 있는 거야 라고 보시라고 했죠. 이거에 몰 농도를 구하라네. 그럼 일단 몰 농도니까 이 분모를 뭘로 바꿔야 돼? 용액의 부피 값으로 바꿔야 되죠.
부피값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어머나 수용액의 밀도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g이 약분되면서 부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즉 그램 퍼 밀리리터의 역수, 즉 1.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00ml야 라고 나와주겠고요. 자, 그리고 용질의 g을 뭘로? 용질의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인 우리 4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니까 40분의 20 몰이야 라고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살짝만 정리해 볼까요? 너무 지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번분수에서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해서 40 곱하기 100 밀리리터 단위는, 그리고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20 곱하기 1.2 몰.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몰 농도의 정의는요 뭐냐면요, 용액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즉 용액 1000g 안에 1000ml 미안해요.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40 곱하기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용액을 1000ml로 바꾼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 X 몰농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X 값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한번 정리합시다. X는 1000 곱하기 40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1.2. 자, 이거 샥, 셋, 하나, 둘, 셋 약분되고, 그리고 4, 5, 20. 그럼 5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죠. 곱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바로 5, 20, 5, 6 나옵니까? 60인데 하나 내서 6 몰농도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거야? 자, 일단은 조금 아마 여러분들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쵸? 어떻게 그냥 할만 좀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자, A%라고 하네. 어머, A%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용액이 100g 있어. 그럼 A%면은 용질이 몇 g 있는 거냐면 A g 있는 거야 라고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몰 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부피로 바꾸면 돼. 그래서 밀도 값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쁘게. 질량이 약분되면서 부피가 나왔으면 좋겠네. 요거에 역수해 주시면 D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은 D분의 100ml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뭐야? 곱하기 화학식량 분의 1, 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라지 A분의 스몰 a 몰수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살짝만 정리해 봅시다. 번분수에서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십니다. 그래서 100A ml 분의 AD 몰이야 이렇게 현재 돼 있어. 자, 근데 우리 몰 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즉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 농도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1000A 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X값이 될 수 있는, 즉 용액이 1000ml일 때 될 수 있는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X는 이제 요 값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양면에 1000을 곱합니다. 1000 곱하기 100 라지 A 분의 AD야 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샥 약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A분의 10 스몰 AD 몰농도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우리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기호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연습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네. 우리 지금까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랴. 한번 해보겠어요. 자, 몰 농도가 나왔네. A 몰 농도래.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 예를 들면이 아니라 만약에
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다면, 그렇지, 1000ml 있다면 용질은 몇 몰 있는 거야? A몰 있는 거야? 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나왔어. 근데 나는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용액도 질량으로, 용질도 질량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질량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리리터가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왔으면 좋겠잖아. 부피분의 질량이네. 아, 요거 밀도 곱해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죠, 아까랑. 그지? 자, 그럼 용질의 몰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몰 퍼 그램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 바로 무엇이야? 화학식량, 나와 있는 A 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야 샥샥 약분되면서 그램 튀어나와서 스몰 a, 라지 a 그램이 되는 거고요. 용액의 부피는 샥샥 약분되면서 1000 d 그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000d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ADg이야 라는 게 궁금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용액이 만약에 100g 있다면 그 안에 몇 g의 용질이 들어있니? 라는 게 중요하고, 요게 X%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즉 1000D가 만약에 100g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AX라고 한다면 왜 X값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X값 구해봅니다. X는 100 곱하기 1000D분의 스몰 a, 라지 a 가시면 되는 거고요. 샥샥 약분되니까, 이상하게 약분했네.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10D분의 스몰 a, 라지 a 퍼센트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도의 전환 파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준 용액의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준 용액의 제조 과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잘 듣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바로 실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내용 과정과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 잘 여러분들 보시고 수행평가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요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몰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만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몰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0.1 몰농도짜리 NaOH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하며 살펴볼 텐데요. 필요한 실험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 자, 요거는 깔때기라고 하고요. 깔때기.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실험 기구. 요게 뭐냐면 우리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아니고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표선이 있어요. 요거를 표선이라고 하는데, 요 표선까지 맞추면은 부피가 딱 정확히 그만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요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1000ml라고 나와 있으니 10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여기 앞에 아마 이렇게 1000ml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0.1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을 1000ml 만든다고 칩시다. 자,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0.1몰 농도 1000ml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을 얼만큼 넣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정의대로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자, 0.1몰 농도라는 걸 보고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용액이 만약에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다. 그렇지, 용질이 0.1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0ml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1000ml짜리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용질을 0.1몰만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용질을 0.1몰만큼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얘를 질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친구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이런 뭘로 나눴죠? 그렇지. 1몰의 질량으로 나눴고요. 이게 바로 화학식 양이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질량이 궁금해? 그러면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질량 W라고 하는 값은 0.1몰 곱하기 이 친구의 화학식량 40이라고 지금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40. 그래서 40만큼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나는 NaOH 4g을 측정을 하면 그게 0.1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측정해야 되는 이제 용질의 질량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수산화트륨 0.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계산하라고 하죠. 그래서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4g 측정하면 된대.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실험 기구를 쓸 거냐면 바로 비커를 쓸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 지금 약포지에다가 수산나트륨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조회성이라고 해서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포지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나중에 비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약포지에 묻어나가는 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넣지 못하고 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비커 자체의 질량을 비커에다가 바로 그냥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표준 용액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질량 전자저울이 있으면 여기다가 비커를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다 약수저울을 이용해서 NaOH를 정확히 4g만큼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 100ml짜리 비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깔때기를 이용하라고 하죠. 잘 용해된 이제 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해서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부어주고요. 그리고 부어주고 그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까지 전부 증류수로 닦아가지고, 그래서 비커도 닦고요. 뭐도 닦냐면 깔때기도 닦아줘야 되고요. 깔때기, 그리고 유리 막대도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가지고서는 전부 다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NaOH가 지금 벽면에 유리 그 비커 벽면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전부 다 요 안에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3번 과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만약에 4g만큼 즉 0.1몰만큼 넣고 싶은데 이 3번 과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0.1몰보다 적은 양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그런 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측정하고 싶었던 몰농도보다 더 작은 몰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3번 과정은 반드시 닦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닫고 여러 번 흔든 다음에요, 마개를 열고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 다음에 요 표선 있죠? 여기까지 식기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요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가지고 잘 흔들어 주면요, 바로 여기 0.1몰 농도짜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행평가에서는요 0.1몰 농도가 아닌 0.5몰 농도짜리, 자 우리 수행평가에서는요 0.5몰 농도짜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0ml가 아니라 100ml를 만드는 걸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할 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지우고. 자, 수행평가는 뭘로 한다고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수행평가 할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5몰 농도짜리 수용액 100ml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는 우리 100ml짜리를 쓸 겁니다. 그럼 보세요. 0.5몰 농도래. 그럼 이거는 용액 1000ml에 몇 몰 있는 거죠? 용액 1000ml에 용질 수산화나트륨이 0.5몰만큼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용액이 100ml만큼 필요한 거잖아. 그럼 몇 배야? 10분의 1배, 즉 0.1배죠. 0.1배니까 0.1배를 곱해주면 몰수는 몇 몰 필요합니까? 0.05몰만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0.05몰만큼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몇 곱해줘? 화학식량인 4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몇이 나오냐면 2g이 나옵니다. 아, 우리는 2g을 측정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수소나트륨 0.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0.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2g이 되는 거고요. 해당 과정을 쭉 거쳐서 바로 이렇게 표준용액을 제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표준용액 제조하는 과정 선생님이 실험실 가서 자세히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험실로 출발해 봅시다. 자, 이렇게 실험실로 왔는데요. 자, 실험실에서는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기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전자저울에서 우리 고체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 기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수산화 나트륨 용질을 조금 소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보일까요? 여기 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여기 표선까지 옮기게 되면요, 여기 100ml라고 써 있죠. 100ml만큼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바로 부피 플라스크의 마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 비커를 이용해서 좀 이따가 용질을 측정을 할 거고요. 나중에 용질을 녹인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때 그냥 넣으면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넣으라고 해서 요 깔때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자, 그리고 나중에 비커에서 용질을 녹일 때 바로 요 유리막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용질을 용해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고체 용질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 옮기는 용도로 해서 약수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회용 스포이트죠. 해서 요 일회용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요 표선을 정밀하게 맞출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요 식기병을 이용해서 좀 이따가 다른 모든 실험 기구를 씻어가지고 여기서 넣는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0.5몰 농도짜리 이제 100ml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렇지. 0.5몰 농도짜리가 100ml만큼 있으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수산화 나트륨을 측정해야 되는지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수산화 나트륨 2g을 측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원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켜주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비커에다가 용질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커를 올려줍시다. 자, 지금 몇 g이 측정이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0점을 눌러서 0점 조절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0g으로 다시 바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2g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수행평가를 할 때는 0.2g의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8g부터 2.2g까지 측정이 되면은 2g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9g, 4g인가요? 선생님 거꾸로 봐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약 한 2g 정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지만 우리 오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g이라고 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수산화 나트륨을 잘 용해시켜줘야 돼요. 그럼 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식기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조금 넣어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물을 많이 넣어주면 좀 이따가 이 100ml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먼저 부어서 용해를 전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기병을 잘 닫아주고요. 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전부 용해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잘 넣어주면요. 지금 살짝 선생님이 여기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갖고 용액의 온도가 조금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용해를 시켰으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 요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를 넣어주고요. 요거를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액을 쭉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쭉 맞추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유리막대에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잔뜩 묻어 있겠죠. 요거를 전부 다 넣어야지 우리가 딱 2g을 전부 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묻어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자, 여기도 비커에도 굉장히 많은 수산화나트륨이 묻어 있겠죠. 그럼 얘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할 때는요, 이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씻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는 어때요? 사실 요 씻는 과정을 알고 있는지가 선생님이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씻는 신육을 하시면은 씻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하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막대와 비커와 마지막 깔때기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씻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표선까지 올라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전까지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표선이 거의 가까이 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표선에 맞춰서 지금 용액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야겠죠. 그래서 앉아서 이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과 바로 이 시선을 정확하게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바로 메니스커스를 맞추고 있는 고려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니스커스를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쭉 넣어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으면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메니스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니스커스 맞춰볼게요. 쭉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식기병으로 해서 맞춰도 되는데 너무 식기병을 조절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쵸, 우리 안 쓴 도구가 하나 있죠. 스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이트를 이용하려면 식기병에 있는 물을 조금 비커에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메니스커스를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목한 부분이 바로 이 표선에 닿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표준 용액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은 완성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 0.5몰 농도짜리 100ml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자,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이제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0점을 조절하는 과정. 그래서 비커를 놓고 0점을 조절하는 과정.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오차 범위를 0.2g으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8g부터 2.2g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2g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여기다가 용질에다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유리막대로 용해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용해시킨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무엇을 이용해서, 깔때기를 이용해서 담아주는 과정. 해갖고 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잘 용해시켰는가, 그리고 깔땡이를 이용해서 용액을 옮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가 요소는요. 자, 깔때기와 유리막대 그리고 비커를 잘 씻어서 다시 한번 여기 넣었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메니스커스를 고려해서 이 표선을 잘 맞추었는가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 4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4분 안에 이 과정을 완료하시면 해당 영역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한번 뭐라고 하죠?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오차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수행평가 보고서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자, NaOH 고체 상태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이거에 용해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NaOH가 NaOH 고체 상태 NaOH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요. 용해되는 과정은 우리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래서 온도가 주위로 그러니까 주위로 이제 열을 발산하다 보니까 이제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즉 NaOH가 물에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용액의 온도가 증가해요. 자,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열 팽창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 자, 원래 25도씨였어 주변이. 근데 얘 이제 용액을 넣는 과정에서 자, 표선까지 딱 채웠는데 이 채운 용액의 온도가 현재 50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도씨에서 만들었을 때는 뭐 현재 뭐 100ml 잘 만들었어. 근데 결국에 이제 주위의 온도가 25도씨이다 보니까 이 50도는 다시 온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서 50도가 다시 25도씨로 바뀌잖아요. 그럼 표선보다 지금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주변이 25도씨면은 열 평형에 의해서 이제 25도씨로 다시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얘가 25도씨가 되면은 아까보다는 부피가 어떨까? 아까는 표선을 딱 맞췄어요. 이렇게 딱 맞췄는데 아까보다는 부피가 조금 줄어들 거란 말이죠. 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번에는 열팽창 반대로 이제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즉 제조하려고 했던 표준 용액보다 뭐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몰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려고 했던 표준 용액의 몰농도보다 이렇게 되면은 표준 용액의 농도가 크게 제조된다 라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한 상태로 넣어놨다가 다시 온도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 감소하기 때문에 몰농도가 조금 더 크게 제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이 과정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엔 뭐냐? 자, 여기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자, 오차의 원인 두 번째. 오차의 원인. 자, 두 번째는요, 바로 NaOH가 이제 얘가 조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해성.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변에 수증기와 같은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스스로 녹는 성질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이제 뭐 하는데 NaOH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즉 질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원하는 만큼의 NaOH를 측정하지 못하는 거죠. 즉 나는 2g을 측정을 했어.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분명히 2g을 측정했는데 사실상 이 2g에는 NaOH가 1.9g밖에 없고 주변에 물이 0.1g이 들어있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얘가 NaOH라면 얘가 주변으로부터 흡수한 물의 질량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측정 과정에서 NaOH의 질량이 덜 측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됐다? 원하는 농도보다 작게 제조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표준 용액의 농도보다 농도가 작게 제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오차 원인이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NaOH가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용해열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NaOH가 조회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실험실로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실험실로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는, 즉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전자 온도계를 이용해서 먼저 요 순수한 물, 증류수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일까요? 자, 몇 도로 나와 있냐면 약 한 20도, 19도, 19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를 지금 가지고 있네요. 이 순수한 물이. 자, 그럼 이 물에다가 한번 수산화나트륨을 용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조금 많이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여기 많이 넣으면은 한 9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수산화나트륨 온도가. 그래서 한 3스푼 정도 한번 넣고 용해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용해를 시켜 보면요. 녹이다 보면은 이제 뜨거워집니다. 이 용액이. 그러면서 안 좋은 이제 수산화나트륨의 증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혹시 나중에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비누 만들기 할 때 이러한 과정이 사용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용해를 시켰죠? 한번 온도를 시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도, 30도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보일까요? 해가지고 아까는 20도였는데 20도 정도 되었는데 지금 32도, 33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가? 그쵸.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용해시키는 과정은요 바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아지면요 어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어요?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이런 거 열팽창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한 오차의 원인과 그 오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도의 변화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의 조회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수분, 즉 수증기를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용질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는요 조금 빠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 버려도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은 2g이었는데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1g의 수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용질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측정해야 된다는 거, 바로 조회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회성을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거름 종이에다가 한번 수산나트륨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 보았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노트북 가죽이 밑에 있죠. 이렇게 뿌린 다음에 과연 주변의 물을 흡수해서 이 거름 종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거름 종이가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름 종이가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름 종이에 있던 수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스스로 녹는 성질인 조회성이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주제인 몰농도의 다양한 계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용액의 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몰농도의 표준 용액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몰농도짜리 500ml만큼의 어떤 용액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1몰농도짜리 500ml에서 얘를 50ml 정도를 뜹니다. 취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0ml 정도를 취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냐? 바로 여기 10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뭘로 채웁니까? 증류수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희석이 되는 거죠. 취한 다음에 이렇게 희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래서 이랬을 때에 얘는 몇 몰농도니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한데, 자, 뭐 예를 들어서 1몰농도짜리 500ml에서 여기에서 내가 20ml만큼의 용액을 취하고, 그리고 2몰농도짜리 500ml에서 내가 또 20ml만큼을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혼합시켜가지고 1000ml 안에 넣는 거야. 이렇게 10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뭘로 채웁니까? 또 물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즉 취하고 혼합한 다음에 뭐해? 희석하는 유형 해가지고 두 가지 유형에서 이때의 몰농도는 얼마니? 라는 것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취한 다음에 희석하고 혼합한 다음에 희석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물 키는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N1만큼의 몰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를요, 얼만큼 취할 거냐면 V1만큼을 취했어. V1 리터만큼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몰 퍼 리터,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죠. 단위 자체가 몰 퍼 리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리터, 즉 부피를 곱해주면 부피가 약분되면서 뭐가 톡 튀어나오냐면 몰수가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럼 M 곱하기 V 값은 N, 이렇게 몰수가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요 공식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M1만큼의 몰농도를 V1 리터만큼을 펐어. 그럼 이 V1 리터만큼에 들어있는 이만큼이 V1 리터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용질의 몰수는요, M1 곱하기 V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요게 지금 용질의 몰수야. 자, 근데 얘를 어디다 낼 거야?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겁니다. 자, 얘는 V2만큼의 리터를 가지고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야. 자, 넣읍시다. 자, 얘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 부피 플라스크 안에는 M1 곱하기 V1만큼의 지금 몰수가 들어있는 거지. 나머지를 뭘로 채워? 물로 싹 채우는 거야. 어차피 여기 안에 V2 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나 애초에 내가 V1만큼을 떴을 때의 몰수나 서로 똑같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만큼의 몰농도를 내가 M2라고 한다면 M2 몰농도 곱하기 V2 한 게 뭐랑 같아야 된다? M1 곱하기 V1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 왜냐면 얘도 요만큼에 해당하는 몰수, 얘도 요만큼에 해당하는 몰수가 되는 거고, 요 몰수는 서로 같기 때문에 바로 요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아무리 물 켰어도 물 키기 전에 용질의 몰수와 물 킨 후의 용질의 몰수가 같으므로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야. 따라서 나는 요 M2라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M2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V2분의 M1 곱하기 V1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습 1번입니다. 0.1몰 농도짜리 NaOH를 100ml를 취했어. 이거를 1리터로 물킨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봐봐. 얘는요, 지금 0.1몰 농도야. 자, 그럼 일단은 공식을 먼저 한번 이용하기 전에 선생님이 푸는 과정,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 0.1몰 농도야. 그럼 이건 일단은 1000ml 안에 용액 1000ml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다?
그렇지. 0.1몰 있다. 일단은 요거 쓸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얘를 몇 미리를 취했어? 100ml를 취했어. 그러면은 얘가 1000ml 안에 0.1몰 있겠지만 100ml 안에는 몇 몰 있었을까? 그치. 몇 배입니까? 0.1배니까 역시 마찬가지 분자도 0.1배 해줘서 0.01몰만큼 있었어. 근데 얘를 1리터로 바로 얘를 100ml 취해서 1리터로 물킨다는 거죠. 즉 얘를 1리터로 만들었어. 즉 요 0.01몰이 들어있는 1리터짜리 표준 용액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얘를 1000ml 안에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0.01몰만큼을 넣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100ml 그리고 나머지 900ml를 물로 채운 거죠. 자, 그럼 이거의 몰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가 몰농도 몇입니까? 1000ml에 0.01몰 있어? 0.01 몰농도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배운 걸로 그냥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교육과정상 이렇게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라는 물키기 전과 물킨 후에 용질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한번 그 공식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키기 전에 몰농도는 0.1몰농도였어. 0.1몰농도짜리를요 얼마나 풉니까? 100ml를 푼대. 우리 100ml는 몇 리터야? 1리터죠. 1리터. 1000ml가 1리터죠. 그럼 100ml는 0.1리터겠다. 0.1 곱해주시면 몰수가 나오는 거. 몰수 0.01몰이구나. 그럼 얘는 나는 물킨 용액의 몰농도를 몰라. 몇 몰농도인지 몰라. 하지만 부피는 몇이야? 1리터야. 이렇게. 따라서 X값은 0.01 몰농도구나. 리터는 어차피 나눠봤자 상관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킨 후에 몰농도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2번이에요. 또 한번 물켜봅시다. 자, 선생님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첫 번째 0.5몰 농도야? 그러면은 1000ml 안에 0.5몰만큼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그 와중에 HCl을 몇 ml만? 20ml만 취했대. 0.02배만큼 지금 취한 거죠. 그럼 얘도 0.02배 해주면 되는 거죠. 분자도 0.02배. 그럼 0.5몰이 아니라 이거 0 하나 생기면 0.002에다가 0.001인가요? 곱하면 0.001. 자, 모르겠어. 0.001 맞나? 0.01인가? 그쵸, 0.0. 나 왜 계산을 못하지? 0.01이죠. 미안해요. 절반이니까 이거,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0.01몰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이만큼을 220ml를 취해서 나머지 480ml를 물로 채우는 거잖아. 그래갖고 500ml에 얘를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0.01몰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용액 5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몰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곱하기 2배 하는 거니까 역시 몰수도 곱하기 2배해서 몇 몰? 0.02몰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 몰농도는 0.02 몰농도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0.5 몰농도가 20ml. 자, 이런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 얘들아 원래는 리터로 바꾸는 게 맞아요. 바꾸는 게 맞는데 우리 혼합 전에 부피가 밀리리터면요, 혼합 후의 부피도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리터로 바꾸나 밀리리터 쓰나. 그러니까 밀리리터면 밀리리터로 바꾼다면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몰농도는 X몰농도 해서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를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는 얘기죠. 500ml로 물킨다고 하니까 따라서 X값은 500분의 0.5 곱하기 20 몰농도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약분해봐. 샥 그리고 2 곱하면은 1 해서 50분의 1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이면 50분의 1 몰농도면 100분의 2니까 0.02 몰농도가 역시 마찬가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자, 물 키는 과정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물 키기 전, 희석시키기 전과 물 킨 후에 몰수는 용질의 몰수는 같다라는 논리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즉, 두 용액을 혼합시켰어. 그러면은 두 용액 뭐 M1이라는 농도를 가진 친구와 M2라는 농도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얘를 V1만큼, V2만큼을 취해서 혼합시킨 다음에 희석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몰농도와 새로운 부피를 가질 텐데 이때는 이들의 합, 즉 몰수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 혼합 전과 혼합 후의 용질의 몰수는 서로 전체 몰수는 같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시고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1번부터 그냥 바로 가볼게요. 자, 0.1몰 농도짜리 NaOH를 200ml를 펐고요. 그리고 0.5몰 농도짜리 NaOH 20ml를 펐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부피 플라스크에 전부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 200ml, 요거 20ml 퍼가지고 퍼서 여기 넣고 얘도 퍼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중류수를 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중류수로 중류수 가해서 1리터로 만든 거죠. 그럼 얘는 1리터짜리 즉 10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쓴 거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몰농도를 구하래. 얘 몰농도 몇 몰농도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늘 이제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대로 한다면 자, 지금 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1번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자, 만약에 0.1몰 농도래. 자, 요거 하는 거야. 지금 요거 0.1몰 농도면 1000ml 안에 지금 0.1몰 있는 거죠. NaOH가. 근데 난 여기서 몇 ml 더 펐어? 200ml 펐어. 0.2배 한 거니까 0.2배 고스란히 해주시면 되는 거죠. 0.2배 해서 0.02몰만큼 있겠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0.02몰과 그러면은 이만큼과 자, 두 번째 0.5몰 농도짜리. 자, 0.5몰 농도는 1000ml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0.5몰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몇 ml? 20ml 푼대. 그럼 20ml라고 하면은 몇이냐? 0.02만큼 0.02배죠. 그러면은 여기도 위도 역시 마찬가지 0.02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몇입니까? 이거의 절반이니까 0.01몰이 되겠다. 자, 그럼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만큼이냐면 총 얘랑 이제 합해가지고 여기 1리터짜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총 0.03몰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질은. 자, 그런 다음에 증류수를 부어서 몇 미리로 맞춘대? 1000ml로 맞춘대. 1리터. 중류 넣어서 1000ml 맞추는 거니까 따라서 이 친구의 몰농도는 X는 0.03 몰농도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공식을 쓰시면 돼요. 0.1몰 농도 곱하기 200ml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0.5몰 농도 곱하기 20 하면 여기 들어있는 몰수가 나오는 건데 요 총합이 나는 몇 몰 농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ml만큼 있어. 자, 이렇게 밀리리터로 맞추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되는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구해주시면은 0.03 몰농도 아마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상관이 없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같은 농도와 서로 같은 이제 이런 말은 몰라도 돼. 아닌가? 수용액 가나를 농도가 서로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얘랑 섞어서 그림만 보면 얘랑 섞어서 달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가만큼 200ml 푸고 200ml 푸고 그리고 여기에서 몇 ml 200ml 몇 ml인지 몰라. 몇 ml인지 몰라. 얘를 다 넣는 거야. 싹 다 집어넣어. 얘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중류수를 이렇게 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이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몰수 그리고 의 합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거에 몰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 1000ml
1000ml 안에 지금 0.1몰 농도니까 0.1몰만큼 있는 건데 이거를 몇 ml 폈어? 200ml 폈어. 200ml 안에는 0.2배니까 곱하기 0.2배 해주시면 0.02몰만큼 있는 거지. 아, 여기 안에는 0.02몰만큼의 NaOH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 지금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도를 모르지만 일단 뭐 농도 같은 농도라고 했지만 0.4g 있대. 0.4g을 뭘로? NaOH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나오는 거야. 0.4를 40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얘도 0.01몰인 거죠. 얘는. 그럼 총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0.03. 얘랑 더한 것만큼이 들어있을 거야. 걔를 몇으로? 1000ml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냥. 아, 그래서 여기는 0.03 몰 농도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요 농도가 같은 농도라고 하지만 뭐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페이크인 거지. 요 0.4g만 알면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0.3몰 농도의 염화칼슘이 있고요. 0.1몰 농도짜리 염화 나트륨이 있어. 그런 다음에 혼합한 용액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몰 농도를 구하래. 0.3짜리를 100ml, 자 그리고 0.1짜리를 100ml 했어. 그럼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한다면 만약에 0.3몰 농도는 100ml 안에 이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 거냐면 0.3몰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부터 Cl-만 알면 되는 거잖아. 염화이온. 염화이온은 CaCl2라는 요 덩어리 하나당 2개씩 들어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덩어리가 0.3몰이 있는 거면 Cl- 값은 2배만큼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Cl- 값은 2배만큼인 0.6몰만큼이 있겠다라는 거. 그죠? 자, 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CaCl2가 만약에 한 덩어리 있어. 그럼 그 안에 Cl- 는 2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0.3몰 있으면 전체 덩어리가 그러면은 Cl- 값은 이거의 2배인 0.6몰만큼이 있겠다라고 해서 0.6몰을 여기다 쓴 겁니다. 1000ml에 지금 0.6몰 들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100ml만큼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1배니까 몇 배야? 0.1배 해주면은 0.06몰만큼은 있겠다. 그럼 두 번째 0.1몰 농도는 1000ml 안에 0.1몰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100ml 있는 거지. 100ml만큼이 줄었어. 그럼 얘도 0.1배네요. 그럼 똑같이 0.1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0.01몰만큼 있는 거지. 얘는 왜 2배 안 한 이유가 이 NaCl 한 덩어리에 Cl-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양만큼 있겠죠. Cl-가. 그럼 총 여기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는 요거 더하기 요건 거야. 0.07몰. 자, 근데 용액의 부피가 200ml. 우리는 용액의 부피가 200일 때의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1000ml일 때의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죠. 5배네. 그럼 똑같이 5배 해줘. 그러면은 5, 7에 35 해가지고 0.35몰이 되겠고요. 0.35몰 농도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공식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0.3몰 농도 곱하기 100ml는 더하기 0.1몰 농도 곱하기 100ml는 잘 몰라. 물농도 몰라. 곱하기 200ml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실수하면 안 되죠. 얘는 0.3몰 농도지만 한 번 이온화가 되면 Cl-가 2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갖고 한 번 이온화 되면 2개씩 이온화 되니까 그래서 요거 구해 주시면 X값은 아마 0.35라는 값이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혼합용액 몰농도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전체 몰수가 같다. 그리고 물키는 과정도 물키기 전과 물킨 후에 전체 몰수가 같다라는 그 논리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문제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